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캐나다인입니다. 사실 이곳엔 소설책 체험을 하러 왔다가 인생 전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여성 시청자분께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녀는 토론토의 출판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에디터였습니다. 하지만 한 권의 한국 소설을 번역하게 되면서 자신도 몰랐던 감정의 파문이 시작됐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소설의 배경지를 찾기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서울의 낯선 골목, 조용한 북카페,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한 남자. 처음엔 그냥 업무 차 방문한 출장일 뿐이었는데 그 짧은 여정은 어느새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토록 익숙하던 삶을 내려놓고 낯선 도시 서울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한 편의 소설보다 더 극적이었던 실제 사연 기반 감동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자란 리아나 톰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한 국제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제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건 불과 1년 전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평범하고도 지극히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출판사에 들어가 에디터로 일하면서 늘 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책이 좋았어요. 활자 속에 녹아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제가 사는 세상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턴가 점점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트렌드와 마케팅을 계산하며 숫자에 쫓기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제가 좋아하던 책마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번아웃 상태였어요. 일을 관성으로 하고 있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상사에게 혼나지 않을 만큼의 성과만 유지하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하고 점심도 혼자 조용히 먹고 퇴근하면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기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리아나, 한국 문학 들어봤어? 한지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꽤 인기래. 이번에 그 사람 소설 번역해보는 건 어때? 상사가 건넨 책 한 권. 낯선 언어로 가득한 표지와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작가. 원래 같았으면 아무 감흥 없이 넘겼을지도 몰랐지만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가더라고요. 책 제목은 만춘당의 봄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빠져들었어요. 문장은 간결했지만 섬세했고 감정의 여운이 깊게 남는 스타일이었어요. 특히 한옥 북카페라는 배경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책 속 주인공이 자주 찾는 만춘당이라는 카페는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해 만든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그곳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겪은 상실과 외로움을 조금씩 치유해 갑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카페지기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작은 온기를 되찾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읽는 내내 저는 묘한 기시감에 휩싸였습니다. 책 속에 그려진 한국의 정서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고 저 자신이 주인공과 겹쳐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잘 번역하려면 저 장소에 직접 가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소설이지만 작가가 실제로 영감을 받은 장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번역 출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읽었고 책 속의 장소와 인물들을 머릿속에 정리했어요. 그곳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고 작가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었죠. 그리고 드디어 서울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은 순식간에 끝났고 공항 철도에 올라타자 이미 도시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 템포 빠른 리듬으로 살아가는 느낌이랄까요. 혼잡하지만 질서 있는 그 풍경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옥 마을이자 소설 속 배경으로 추정되는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진들로만 머릿속에 그렸던 골목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부는 봄바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낮은 건물들과 높은 빌딩이 공존하는 이질적인 풍경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덕 위에 조용히 놓인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간판에 한자로 우안촌당이라고 쓰여 있었고 작고 고즈넉한 입구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보였어요. 여기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소설 속 만춘당과 꼭 닮은 이 장소. 아마 작가가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제 감각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카페에 들어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카페의 문을 열면서 어떤 기대나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발걸음을 옮긴 것뿐이었어요.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고 한옥 특유의 은은한 나무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마루는 잘 닦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흰 셔츠 소매를 반쯤 걷은 그의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수수했고 그의 존재 자체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재윤 씨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북카페의 직원쯤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의 주인이자 예전엔 출판사에서 일했던 에디터였더라고요. 저와 같은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이상하게도 그와의 대화는 처음부터 벽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카페가 소설 만춘당의 봄의 배경이 된 곳인가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긴 하는데요. 그 책이 나온 뒤에 저희 가게가 유명해졌거든요. 실제로는 관련이 없어요. 다만 작가분이 예전에 이 근처를 자주 다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 묘한 실망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그 장소는 허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제가 이 공간에서 느끼고 있는 평온함은 분명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 카페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는 원격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번역 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임무였지만 어느새 저의 관심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보다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바라보게 된 사람은 바로 재윤 씨였습니다. 그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손님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줄 때, 아이가 흘린 물을 말없이 닦아줄 때, 조용히 책장을 정리할 때 모든 순간이 조화롭고 성실했죠. 그런 그를 보며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예민하고 조급했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이 소설을 번역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만춘당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처음엔 그냥 일이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일이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린 느낌이랄까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책이든 사람이든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으면 누군가는 결국 그것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리아나 씨가 이곳에 온 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히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책의 배경지가 아니라 제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공간과 사람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질서를 보며 놀라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도시락을 고르며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가 낯선 곳에서 낯설지 않다고 느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어느 봄날 재윤 씨와 함께 북촌 골목을 걷던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돌담길을 걷다가 그는 문득 말했습니다. 리아나 씨, 혹시 한국에서 좀 더 오래 머물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소설 번역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요한 동의가
저는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다채로웠습니다. 벚꽃이 피는 골목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 종종 들리는 거리 공연, 그리고 카페 만춘당에서의 조용한 오후들.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 도시의 공기와 소리, 냄새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공간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요. 특히 재윤 씨와의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함께 걷고,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은 함께 책을 읽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는 늘 무게가 있었어요. 그가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여전히 에디터였고, 제가 글을 쓸 때면 그는 저보다도 먼저 제 의도를 읽어내곤 했죠. 하지만 너무 좋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닐까? 내가 지금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현실이 된 것은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었습니다. 소설 만춘당의 봄의 저자 한지훈 작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아나 씨, 번역 프로젝트와 관련해 서울에서 직접 만나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반가운 연락이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그 책의 만춘당은 실존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작가의 상상 속 공간이죠. 한국 전통 한옥의 느낌을 살짝 차용한 거예요. 최근 북촌의 어떤 북카페가 독자들 사이에서 실제 배경처럼 오해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에 가까운 혼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책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고,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만춘당이라는 장소에서 진짜 감정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허구였다고요? 만약 제가 믿었던 것이 전부 착각이라면 지금 느끼는 감정들마저도 허상이 아닐까? 그 불안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재윤 씨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혹시 그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여길 그 소설 속 공간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의도적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라면 이건 일종의 연출이었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다음 날 만춘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저는 하루 종일 호텔방에 틀어박혀 번역 파일만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고, 그저 일이었다고, 감정은 착각일 뿐이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 재윤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나요? 그 다정하고 짧은 문장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고 우리는 다시 마주 앉게 되었어요. 카페 마루에 앉아 조심스럽게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만춘당의 봄에 나오는 장소가 실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요. 재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책이 출간된 이후에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아마 작가가 이 동네를 자주 다녔던 영향이었을 거예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그 책과 연결된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건가요? 그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리아나 씨가 느낀 감정이 진짜라면 그게 소설 속 장소에서 비롯됐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공간을 만든 이유도 누군가가 조용히 머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가짜여도 괜찮지 않나요? 리아나 씨가 이곳에서 진짜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제 오해였고 제 불안이 만든 상처였음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저는 무언가 확실한 근거와 증명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재윤 씨는 그런 걸 넘어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곳에 마음이 닿아 있었다는 것을요. 그의 말처럼 이 모든 게 허상이었다 해도 제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만춘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마루, 향긋한 커피, 그리고 재윤 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제 마음뿐이었어요. 이전엔 불확실함 속에 기대고 있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감정 위에 서서 걸어가기로 한 거였죠.
며칠 뒤 캐나다 출판사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번역본 샘플에 대해 호평이 쏟아졌고 곧 정식 출판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리아나, 혹시 한국에서 머물 생각 있으신가요? 우리 쪽에서 아시아 문학 시리즈를 준비 중인데 서울에 문학 리서처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분명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책을 번역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현지 작가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문학을 소개하는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안은 제가 한국에 남아도 된다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윤 씨와 함께 서울숲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 나무짚이 흔들렸고 공원은 적당히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출판사에서 한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았어요. 정식 직책도 있고 활동 범위도 꽤 넓어요. 재윤 씨는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남을까 해요. 더 이상 이곳이 낯설지 않거든요. 오히려 돌아가는 게 낯설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이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빨리 말하면 부담일까봐 조심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리아나 씨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따뜻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누군가의 일상에 따뜻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의미일까요?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삶에 필요한 존재일 수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였어요. 출판사와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문학 강의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게 열린 부분이 많았고 영어와 북유럽 문학에 대한 수요도 꾸준했어요. 덕분에 저는 책과 사람 사이의 가교가 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재윤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지만 저에게만은 솔직하고 유쾌한 면을 자주 보여주곤 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책을 추천하며 의견을 나누는 일상은 그 무엇보다 풍요로웠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작은 자물쇠 하나를 꺼내더니 펜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름을 새겼어요.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리고는 그 자물쇠를 전망대 철책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 도시에 그리고 리아나 씨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제 인생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제 이야기가 머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그 후로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서울에 정착했고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자취를 시작했어요. 여전히 만춘당은 제 하루의 일부였고 재윤 씨는 단순한 동행이 아닌 삶의 반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정말 한국에 그대로 사는 거야? 불편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대답해요. 여기가 더 저 같아요. 이곳에 있는 제가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제 창밖에는 또 다른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촌의 골목에는 꽃이 피고 커피잔 위로 햇살이 내리쬐고 만춘당에는 오늘도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앉아 있겠죠. 저도 아마 그중 한 명일 거예요. 소설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 속에 앉아 인생의 가장 따뜻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곳에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누군가도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지고 있다면 그 익숙함을 잠시 떠나 보시기를. 그 낯선 곳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기적을 안겨줄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소설 같은 봄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삶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감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